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뱅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 해안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아까 박자를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금요일에 엇박자 한번 했습니다. 자, 코너 끝다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대란은 이제 피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택배 대란이 또 우려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총 표결 결과 결국 철회하기로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오전 전체 조합은 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붙였는데요. 이 투표율 89%의 찬성률 86%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택배 노조는 잠정 합의안 어제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추인을 함에 따라서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내일입니다. 예.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한 내용은 공개가 됐나요, 배 교수님? 공개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비공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 역시 이제 핵심 쟁점은 택배 분류 작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전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만 까대기 작업이라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류 작업.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인데 지금 택배 근로자들 보니까 전체 업무량의 절반 정도가 이 택배 분류 작업에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21일 날 1차 사회적 합의 내용을 보면요. 심야 배송 제한한다. 그리고 최대 주 60시간 넘지 못한다. 그리고 하루 12시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또는 이제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정도만 돼 있었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택배사들은 현재도 50%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100%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됐지만 어느 정도 절충해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합의에 대해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택배사들은 대략 택배 분류 작업에 5천 명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 2천억,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타결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도 됩니다. 네.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택배비 인상에 대한 여론을 조사를 했더니 한 반반 정도는 반은 찬성, 반은 또 반대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은 네.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백흠 교수님 말씀대로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다면 네. 소비자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도 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대신 지금까지 관행으로 돼 있는 백마진, 업계 백마진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전제가 되면은 요금 인상에 찬성하겠다 이런 여론도 있는 야, 거고요. 최고 앵커가 왜 잘 나가는지 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택배 노조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핵심은 택배 관련해서는 분류 작업입니다. 일은 분류 작업이고 또 비용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택배 노조위원장은 다음 달입니다.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분류 작업을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다. 배송 등 자기 할 일만 하게 될 것이라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로 적극 시작해서 5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4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네, 그때부터는 택배 기사분들이 분류 작업에 참여 안 시킨다. 네,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노동자들은 적절한 수수료를 보장받고 노동량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고요. 국민들은 더 나은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고 덧붙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진전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제도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알고 계신 거하고 차이가 나거나 지금 합의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혹시 뭐 오류가 있거나 또 다른 게 있으면 문자로 좀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궁 발언 때 아닌 그 후궁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이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 정식 제소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궁 발언 많이들 또 보도를 접하셨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왕자를 낳은 후궁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서 서울 광진을에서 지난 4월 15일 이 총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많은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졌습니다. 여성 비하다. 어떻게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고민정 의원 참지 못하고 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정식 제소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대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후궁 발언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고민정 의원을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을 저도 접하고 이런 발언을 설마 국회의원이? 두 번째는 설마 여성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아마 남성 국회의원이 이런 표현했다면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텐데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인권을 스스로 폄훼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오히려 거꾸로 고민정 의원한테 사과라라고 하다가 당내에서도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 네. 빨리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라니까 결국은 당 차원에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국 아마 설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글을 삭제를 하고 글을 삭제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과를 해도 좀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 비하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도 지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발언 수위가 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번 이 파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하나 얘기했죠. 여성이 어떻게 여성을 비하하는가.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보다 더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좀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이거든요.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정치 개혁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오히려 구태 정치에 앞장서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수진 의원이 또 언론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둘 다 언론계 출신이에요. 예, 한 분은 그렇죠. 아나운서, 예. 이분은 또 기자. 자, 이 정치권의 이런 위태로운 막말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도마에 올랐어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민심을 읽는 것, 특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 후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의 낙선 이유를 지역의 유권자 탓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총선에 대해서 어려운 줄 알고 갔지만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이기고 당선된 인물이 바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광진 지역이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이 특정 지역은 호남입니다. 무엇보다 30, 40대가 많다. 젊은 신혼부부 1인 가구 비율이 관악구 다음으로 높고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층이다. 또 조선족 기여한 분들이 몇만 명이 산다. 양꼬치 거리에. 이분들의 90% 이상은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배의 주요한 원인은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 친민주당이고 그래서 본인은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특정 지역이니 뭐 조선족이니 이런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서 지금 도마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격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점잖하다. 그리고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좀 점잖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세 가지 지적했는데 첫째, 지역 혐오다. 두 번째, 세대 혐오다. 세 번째, 동포 혐오다. 지역 혐오다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호남을 겨냥을 한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세대 혐오다는 이제 3040이 많다. 또 세 번째로 동포 혐오다는 이제 조선족 귀화한 분들이 몇만 명. 그러니까 대략 한 90% 이상이 이분들이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법 주인공이 어쩌다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이 됐냐. 오세훈법 주인공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전 시장 전에 국회의원 할 때 돈 안 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개혁 3법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발언은 혐오의 정치를 앞장 세우는 일베 수준의 정치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 상당히 좀 경선을 앞두고 초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고민정 의원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 상당히 좀 본인에게는 아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8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 그렇습니다. 최종 다음 주쯤에 이제 4명으로 또 압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3월 첫째 주에 나온다는 거고 일정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스케줄이. 최종 후보가 또 안철수 예비 후보 국민의당 하고 단일화를 할지 예. 안 할지 그것도 또 이제 이제 남아 있는 관심이고.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의 그 이현주 예비 후보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부산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간의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주 부산시장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난 이후에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2가지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나는 불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당 지도부를 비판하려는 것 아니냐, 또 한편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하는 폭탄 기자회견이 되는 거 아니냐, 폭탄 발언 기자회견이 되느냐 아닌데 사뭇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이 이현주 예비 후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소회를 주로 밝히는 자리였는데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여론조사 조성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부산에 가봤더니 기득권 세력이 절비하게 뿌리 내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금을 후보자가 될 수 없으니 결국 불법 자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자신을 도와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이것이 파장이 되고 있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 대변인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이 불법적인 돈 선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이 예비 후보가 불법 돈 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저도 이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이현주 후보가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국의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정호 교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아까 허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법농단 의혹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앞으로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 보도했던 가스다스야 일본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게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네. 판결문을 유출해가지고 또 그 판결문 이렇게 고치라 해가지고 실제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직권남용 부분이. 그렇지만 재판부가 위헌적인 행동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6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는 국회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론으로는 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의원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이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107명이 여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니까요. 이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발의를 하려면 전체 제적 300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100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미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첫 번째로는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판사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58%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월 달에 본회의가 열리면은 그때 제가 볼 때는 탄핵 소추 절차에 국회에서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이탄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 사법농단 의혹 판사로 지목한 판사가 이제 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한 명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임성근 판사와 이동건 판사인데요.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더 이 탄핵 소추가 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정치적 다툼 이제 소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위헌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이유이기 때문인데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 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을 했다. 네. 그리고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요구를 위해 위축시키기 위해서 외신 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됐다. 더불어 2018년 법관 대표자회의는 그에 대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숨가쁘게 달려고 있는데 잠깐 청취자 문자가 오늘 청취자분께서 TBS 캘린더 탁상 캘린더 받았다는 분들 도착했다고 많이들 문자를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아까 우리 유튜브에 한 분인데 섬소녀이실 거예요. 이분께서 최일구 앵커의 캘린더 사진이 박보검보다 멋있다. 박 누구요? 박보검. 박보검. 박보검 씨? 네. 그 유튜브의 주장이죠. 시청자의 주장인 거죠. 아니 감동이죠. 예? 감동의 문자를 보내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탕 좀 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아유 몇 개 안 남았어요. 아끼려고 그래요. 예. 박보검 아니 이제 제 말씀이 아니고 네. 시청자가 그런 의견을 남겨주셨다. 예. 한 번만 물어보세요. 자 형사 재판도 안 끝났는데 무슨 탄핵이냐 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백홈. 네.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 아닙니까? 예, 좀 다르죠. 형사 재판은요, 과연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엄격한 입증을 필요로 하고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과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률을 위반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는 이제 권한을 박탈하는 그래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꼭 형사 재판의 결과가 탄핵 심판의 결과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치할 때가 대부분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래요?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대리인들이 이거는 형사재판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분명하게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탄핵이 인용됐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 사법농단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일단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6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가 있는 게 이미 사법부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가 볼 때는 파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 백컴이 향후 일정과 전망 좀 간결하게 좀 짚어주실래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향후 일정. 탄핵 소추안. 네. 네네네. 이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월 2일 날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고가 된다면은 뭐 3일이나 4일 이때쯤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최적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107명이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발의가 되면은 통과가 돼야 되죠. 국회에서. 그러려면은 최적의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151명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범민주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게 18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회에서 가게 될 것이다. 탄핵 소추안이.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행위가 위헌적이지만 이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범하는 죄 이게 죄의 이름이 뭘까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뚱커벨이 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백훈 교수님. 아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범하는 죄. 그럼 뭐 직권을 남용해서 범하는 죄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보세요. 다섯 글자죠. 힌트를 드리라 했더니 왜 글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하나, 둘, 네 셋, 글자. 넷, 다섯. 5글자로. 역시 우리 예. 교수님 최고. 예, 좋습니다.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게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 매트를,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예예술경영학과에서 커피 쿠폰, 그리고 자연과 과학이 만난 화장품 뷰인스에서 미세먼지까지 제거되는 이중 세안제 올인원 클렌저, 프리미엄 반찬 카페 찬상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 또는 김치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께서 갑자기 박보검 허허 19 선생 오늘 한턱 쌓여오네요. 아니 사탕도 안 주시잖아요. 몇 개 없어요. 전 청취자에게 다 드려야 돼요. 8289 청취자 박보검보다 잘생긴 허리케인 최일구 앵커님 와우. 탁상 달력 남아있으면 한 개만 주세요. 오. 벌써 야. 1월 한 달이 지나가네요. 뭐 오늘 생일날인가요?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달력 좀 달라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정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자꾸 저 박보검 닮았다고 하시면요 제가 곤란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율에 도움이 오히려 안 될 것 같습니다. 곤란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정호 교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